5천만 원 있는데 이렇게 투자하러 하고 싶다라고 해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부동산에 투자하지 마시고 투자하세요. 이제 만약에 이제 3억 정도가 네. 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도망을 갔어요. 현장에서 4억이 넘는 금액이 부동산 관련 재테크채 한 50건만 다른 생각 다 잊어보시고 50건만 딱 앉아서 한 6개월 내에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 자신한테 맞는 답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네. 말씀만 들어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5천만 원 있는 사람, 3억이 있는 사람, 5억이 있는 사람, 네. 그렇게 목돈을 모아놓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서울 주택가격 비교해보면 이거 뭐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분들도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 뭐 금액마다 좀 다르겠는데 보통 이제 직장인들 5천만 원 이내에 네. 있다. 예. 할 만한 게 없어요. 그죠? 네. 할 만한 게 없는데 좀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하고 좀 같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5천만 원 있는데 이렇게 투자하러 하고 싶다라고 해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 그럼 저한테 그런 분들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 5천만 원 투자하지 마시고요. 선생님한테 투자하세요. 배움에. 이제 그 5천만 원을 뭐 책을 살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고액 신축 관련 강의를 들 수도 있고 2천만 원 정도만 내가 배움에 투자한다고 네. 하면 그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네. 돈이 이렇게 많지 않은 5천만 원 이하의 분들은 배움에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그 돈을 저축하지 말고 쓰시라는 거죠. 배움에.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막 투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40대, 50대는 아직 젊으시니까 그런 배움에 투자를 하시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3억 정도가 네. 있다. 지금 같은 때는 그냥 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실제로 했던 거가 뭐냐면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제가 하고 나서 그 사이에 또 피가 한 10% 정도 붙었어요. 네. 올 여름에 이제 준공이 되는데 네. 수익률이 한 7% 정도 돼요. 지금 요거 3억 갖고 만약 한다고 하면 6% 보수적으로 6% 잡으면 한 150 정도 네. 되죠. 여러분들 지금 3억 가지고 150만 원의 안정적인 현금흐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없죠. 네. 물론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다 좋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거고 또 이것도 위치마다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남는 것도 것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걸 찾아내야죠. 그러면 저처럼 한 7% 정도 해서 뭐 3억 가지고 한 160, 170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사이에 프리미엄도 붙고 그 3억 가지고 뭘 하냐는 그분의 상황, 또 목적, 또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요즘 같아서는 이제 이게 이제 비교적 이제 괜찮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5억 이상이 있다. 라고 하면 저는 신축이나 리모델링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오셨던 분은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데 7억 정도 돼요. 네. 근데 이분이 투자를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 대출을 받고 본가 도움을 조금 한 네. 1억 정도 받아서 한 4억을 마련했어요. 그 오래된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오래된 다가구 주택 3층짜리를 했는데 거기 집주인이 2층, 3층에 살고 1층은 임대를 줬었어요. 예. 월세를. 1층이 보증금 1,000에 월세가 이제 40만 원 나오는 오래된 다가구 주택인데 그분이 그걸 산 다음에 그게 한 4억 5천 주고 사신 거예요. 네. 아주 그냥 골목 안쪽에 있어서 네. 관심을 안 갖는 네. 오래된 공실도 있고 예. 근데 이분이 샀어요. 그래서 이분이 요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부터 네. 받아가지고 2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본인이 들어간 돈은 한 6억 5천에서 7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걸 다 리모델링해서 전세하고 월세를 줬는데 전세 보증금만 5억, 월세가 한 250에서 300 정도.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투자한 돈은 거의 회수를 하고 네. 여기서 월세를 250 정도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만들어내요. 이렇게 시장에 내가 5억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월세가 나오는 다가구주택, 원룸주택 찾아보시면 뭐 서울 같은 데는 4% 넘어가는 것도 찾기 쉽지 예.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한 18% 정도 되단하죠. 그러니까 가치를 받는 거죠. 오래된 누구도 관심이 안 갖는 네. 다 쓰러져가는 원룸 건물 사서 이것을 예쁘게 리모델링 한 거죠.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좋은 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 가능하게 예측 가능하게 부가치를 만들어 네. 가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소형 신축이에요. 소형 신축. 소형 신축. 5억 정도 되면 조금은 빠듯하긴 하지만 이제 네. 지금 서울에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그렇죠. 땅값도 서울의 땅값도 무지하게 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아직도 서울의 외곽지역, 그래서 뭐 네. 도봉구, 중랑구, 네.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뭐 금천구, 강서구 일대 이런 데 보면 아직도 주거 지역의 평당 한 1,500 내외 하는 땅들이 아직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30평을 사면 4억 5천, 40평을 사면 6억 있으면 네. 되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4억 5천이 있다. 없으면 대출 받아서 네. 한다고 하면 한 30평 정도 되는 땅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조그맣게 원룸 건물을
한 반지하층 포함해서 한 4층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지어서 내가 임대 사업을 해도 되고 지어서 매각을 통해서 매매 차익을 누릴 수도 있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을 하는 타입이거든요. 예. 직장인들도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억 정도가 있다고 하면 그런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좋냐 하면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하셨어요. 좋은 시기 만나서 그냥 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내가 다음에도 아파트 투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네, 그죠? 확신이 좋은 시기를 없죠. 만나야 되니까. 네. 근데 이건 뭐죠? 내가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서 이거의 노하우를 다 알게 돼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도 이 알게 된 노하우로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내년에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몰라요. 네. 그런데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거는 네. 예측이 가능해요. 네.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내가 들어가는 돈이 얼마고 뭐 월세가 음. 얼마가 나와서 얼마에 팔 수 있을지를 예측을 하는데 그 오차율이 한 10% 범위 냅니다. 이런 사업이 사실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예측 가능하게, 통제 가능하게 해갈 수가 있어서 좀 고달프고 힘들지만 이게 한 번, 두 번 쌓여가면 이게 내 지식과 노하우가 되고 이것이 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단순히 그냥 직장 다니면서 사이드로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 내 평생 직업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사례 중에 네. 실패를 통해 또 배운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가장 실패였는지 한 가지 좀. 제가 이제 이런 소형 신축을 몇 번 하면서 할 때마다 잘 되더라고요. 네. 이게 위험한 것 같아요.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거 뭐 하는 대로 잘 되는구만. 근데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서울의 이제 신축 현장에서 건물을 이제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짓는 게 아니라 시공사에서 짓죠. 네. 매번 했던 그런 제 파트너가 아니라 소개를 받았는데 굉장히 싸게 해주겠다는 네. 거예요. 보니까 이제 인상도 좋고 뭐 열정도 있어 보이고 그 소장님이 굉장히 유명한 외국 대학을 나와서 네. 뭐 잘 짓는다고 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좋죠. 실력도 있죠. 네. 시공비도 네. 이전보다 더 싸죠. 그래서 맡겼어요. 맡기고 그냥 저는 이제 제 일을 하고 네. 결국은 이제 그분이 제가 드린 그런 시공비를 현장에 쓰지 않고 다른 네. 데다 다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막판에 완전 난리가 났어요. 그 시공비를 가면 뭐 전기, 뭐 목수, 타일, 뭐 설비 이런 데 다 내려줘야 되는데 이걸 계속 미루면서 외상으로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도망을 갔어요.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4억이 넘는 금액이 그분들한테 안 간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걸 다 책임을 졌어요.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참 그때 저한테 큰 이제 교훈이 됐어요. 너무 제가 사람을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믿었다는 거. 또 믿어도 내가 좀 현장을 수시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했다는 거. 그래서 그게 저한테 이렇게 조금 잘 밟아오다가 그 5년 전에 그 한 번이 저가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돈도 돈이지만 그 마음의 상처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저를 소개해 준 분, 건설 소장. 소개해 준 분도 저랑 친한 사이는 아닌데 그냥 믿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둘이서 짜고 이렇게 아예 계획적으로 저한테 접근을 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요즘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을 좀 가려 만나는. 네. 그래서 워낙 또 많이 돌아다니시고 많은 분들 만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될 때 자기 관리를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번 잘 되면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때 그 리스크 체크, 위험 체크를 잘 못해서 결국 이제 제 잘못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는 좀 더 많이 이제 꼼꼼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가 잘 돼가다 보면 굉장히 좀 용감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최근에 했던 가장 큰 실수, 실패 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성공한 투자 사례도 하나 여쭤볼게요. 가장 성공한 투자 사례 수익률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희망을 좀 가지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제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제가 돈이 없을 때 했던 이제 사례인데 이 고객의 돈으로 투자를 성공시켜 드리면 그 성공에 대한 제 수수료를 받잖아요. 성공 수수료를. 이제 신촌에 이제 이분이 경매로 받은 3층 건물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것을 안마실소로 임대를 줬었어요. 임대를 준 이제 그분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한 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냥 문을 닫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경매에 대한 이자도 나가고 문은 닫혀져 있고 다시 임대 놓기 힘들고 이제 그러는 이제 과정에서 저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 그 지역이 원룸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원룸 수요도 막 50만 원 내외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30만 원 정도. 약간 돈이
부족하신 분들이 네. 또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위락 시절인데 그것을 이제 근린생활실로 용도 변경해서 고시원으로 이제 리모델링 했습니다. 비용은 한 3억이 좀 넘게 들어갔는데 월세를 이제 하나도 못 받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 고시원으로 운영하면서 월세가 한 1,500에서 1,800 정도 나오게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월세를 하나도 못 받다가 물론 이제 내 돈 한 3억 네. 5천 정도 투자했지만 또 3억 5천 투자해서 월 1,500에서 1,800이면 굉장히 큰 네. 거잖아요. 그 지역 시장 조사를 통해서 원룸 수요가 많다는 거. 그래서 이 건물의 상태가 이러니 용도 변경하고 고시원으로 이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만든 사례.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 1년 정도 운영하시다가 피를 한 5억 정도 더 붙여서 바로 파셨거든요. 제 돈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률을 본 사례입니다. 뭐 수익률로 따져보면 뭐 거의 한 100% 이상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050 네. 이제 직장생활 어느 정도 한 분들 네. 너무 힘드신 분들 네. 또 4050 직장생활에서 힘드시거나 또 은퇴를 앞두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 하고 싶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은지.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희망인 것 같아요. 희망이 반대말이 절망이잖아요. 내 삶에 0.1%도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삶의 과정도 너무 힘들고. 근데 그 희망을 저는 책에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막하시다고 하면 부동산 관련 재테크책 다른 생각 다 잊어보시고 50권만 딱 앉아서 한 6개월 내에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 자신한테 맞는 답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희망을 볼 수가 있고 또 확신을 찾게 되고 해낼 수 있는 열정도 또 동기도 생기게 되니까요. 이제 이럴 때 주저앉지 마시고 재테크 관련 책 50권 한번 딱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을 찾게 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노하우, 좀 실전일 것 같아요. 네. 좀 실전 노하우들을 우리 선생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